예, 안녕하세요. 스칼라의 김종성입니다. 오늘 저희 스칼라가 어떤 회사이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디벨롭하고 있는지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기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잘 작동이 안 나요. 예, 저희 스칼라 팍스트롯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였고요. 처음에 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념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2020년도에 그 국가과제를 수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모든 연구 결과들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 분야는 그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단 검사와 면역 항암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진단 검사와 관련한 큰 개념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갑니다. 예. 예, 일단은 저와 그 다음에 코파운더들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다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을 제가 조지아텍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으면서 2020년부터 이제 스칼라를 통하여서 이거의 상업적인 이용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코파운더들로서 송영건 변리사님이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박용두 성역기 교수님이 각각 바이오 쪽과 센서 부분의 그 개발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 스칼라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몇 개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희 스칼라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는 바로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이라고 말하는 특이적인 반응성 물질과 그걸 플랫폼으로 하여서 암치료, 액체 생검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있는 각각의 정밀 의료, 암,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진단 분야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 진단 기술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기존 진단 기술들은 대부분 단백질의 극히 일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인지하여서 진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성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완성차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헤드라이트라던가 백미러 같은 특정 부분을 인지함으로써 이 차가 바로 포르쉐다, 테슬라다 이렇게 구분하는 수준의 진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 기술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 신체 내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단백질들은 컴플렉스 구조, 즉 완성차로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한 활성이 있어야, 즉 잘 기동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단 기술들은 이런 자동차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질병이나 문제들과 연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진단 기술이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 단백질들이 얼마나 활성이 좋은가, 우리 몸 내에서 잘 기작을 하는가가 이슈인데 현재 모든 진단 기술들은 이 기술이 이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가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말 잘 움직이느냐, 빠르게 가느냐, 얼마나 민첩하게 기동하느냐가 이 단백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기술이 현재 그 의료 진단 쪽에 없습니다. 저희 스칼라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착안하여서 저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서 단순하게 어떤 차 완성차를 특정 짓는데 백미러 하나만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차의 전체적인 형태를 인지를 하고 그 차가 또한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거를 진단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가능케 하느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의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예를 들어 저희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이라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반응성 공이 있는데 이 공에 어떤 단백질을 인지할 수 있는 마커들을 붙여놓고 실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위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노머라고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에 활성화되지 않은 일정 부분만을 반응할 경우에는 그림에 잘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드로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향이 되느냐? 하이드로젤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단백질 두 개가 결합된 다이머라는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각각의 단백질을 인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를 따면 헤드라이트와 타이어를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두 가지의 리셉터라는 걸 붙여서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할 때만이 하이드로젤과 결합해서 하이드로젤이 수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런 복합적인 구조체를 갖다가 하이드로젤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원리로 진단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 이제 핵심 기술이 바로 이건데 기존에 존재하는 진단 시스템 중에 하나에 저희 하이드로젤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 하이드로젤 레이어 코팅을 하게 되어서 왼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특이적인 즉 완성차로서 백미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완성된 단백질이 있을 때만 신호를 받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동차가 얼마큼 빨리 움직이느냐, 즉 단백질이 얼마큼 활성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그 하이드로젤이 얼마만큼 잘 수축하느냐 또는 잘 팽창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희가 쉽게 기존의 시스템 중에 하나인 서피스 플라즈모이라는 그 분석기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리드아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건 좀 학구적인 내용을 일단은 개념 논문을 출판하였고요. 그 원리로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 진단 마커 중에 하나를 그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단백질이 함께 존재할 때 비로소 암하고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모든 과정이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극소량, 즉 0.1 마이크로리터 이하, 뭐 별 의미가 없지만 그 이하는 그 극소량을 가지고 10분 이내에 바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대형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보통 일라이자라고 말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와 결과가 얼마나 코릴레이션 높은가? 그래서 그 관련된 실험을 보여드렸던 결과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일라이자 대략 현재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10분 안에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짧은 시간 관계로 일단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 모델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대형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로시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혈액을 뽑아서 제어부터 뭐 전해질 농도, 바이오케미스트리, 면역 반응 이걸 한 번에 다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대형 시스템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카테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카테라는 회사가 기존에 이런 대형 루프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근데 현재 진단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상 샘플을 넣었을 때 그 비특이적 반응이라고 하는 노이즈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는 쓰지 못하고 그 분석, 약물 개발 쪽에만 쓰고 있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을 같이 넣어서 저희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을 가지고 이 표면을 개질을 하게 되면은 임상에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성공적으로 물질을 디텍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대형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델 보여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POC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SD 바이오센서나 나노에텍 같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델인데 조금 더 작은 병원, 뭐 미국으로 따지자면 대도시가 아닌 그 소형 병원들 같은 경우는 POC 개념이 필요한데요. 그 POC 개념으로도 저희가 똑같은 걸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아까는 뭐 암표지 물질을 보여드렸는데 암표지는 너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간 레드오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뭐 할 거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CRP라는 타겟이 있습니다. 바로 C 리액티브 프로틴이라는 건데 현재 그 염증 반응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심장질환 초기를 진단하는 데 아주 골드 스탠다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물질인데요. 저희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이 단백질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두 개가 겹쳐진 게 아니라
몇 개가 많이 겹쳐질수록 더 유리합니다. 저희 진단 시스템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CRP라는 단백질은 단백질 5개가 연결되어 있는 펜타머, 즉 오각형 구조의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을 이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고감도로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 타겟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대형 병원에 쓰고 있는 시스템에 위와 같은 시스템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비즈 모델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POC 개념으로 아주 작은 한 100만 원 정도의 진단기기 리더기를 개발해서 함께 들어가서 일선 병원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 부분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이제 재밌게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뭐 동물 실험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아주 효과가 기존 면역 항암제 높다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통 생각하시기에 새로운 플랫폼을 말하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브로드하고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이드로젠 나노파티클이라는 간단한 물질을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얹어서 대형 병원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POC 개념으로 만들던가 하는 상당히 잘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그런 컨셉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저희 실험적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진도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뭐 항체 스크리닝이라던가 암 표지 물질들 이거는 지금 인허가 바로 전 단계까지 가여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 현재 동물 실험, 소형 동물 실험 맞춰가지고 그 다음 단계 대형 동물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오늘 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스칼라는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이라는 특이한 아주 반응성의 나노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진단 시장에 뛰어들거나 치료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심사 패널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고 이후에 온라인 심사 패널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오프라인 심사 패널분들께서 보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B인베스트먼트 신민식이라고 합니다. 설명 잘 주셔가지고 많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이드로젤 나노파티클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진단을 말씀 주셨는데, 예. 이제 기존의 이제 NGS나 뭐 분자 진단, 이제 PCR과 또는 이제 항체로 이제 디텍트할 수 있는 진단 관련해서 조금 더 그 차별성 또는 어떤 점이 좀 다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어떤 핀포인트가 뭔지 그런 걸 좀 더 PR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유전체 분석은 단백질 분석과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일단 말씀하신 항체 진단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항체 진단이라는 게 항체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는 단백질의 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방으로 치자면 이 방에 있는 테이블 하나 정도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인지해서 이 단백질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개념이고요. 현재 이게 병원에 들어가 있는 항체 기반 모든 면역화학법이 다 이렇습니다. 저희 기술은 그게 아니라 이런 그 테이블 하나가 아니라 테이블이 2개, 3개 이렇게 연결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인지할 때만 얘는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맞구나 아니면 컴플렉스 구조가 맞구나 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기존의 임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비트기 결합, 즉 노이즈로부터 엄청나게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시스템은 이런 여러 가지의 조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기적으로 하나가 붙거나 2개가 붙거나 이렇게 신호가 안 나오게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도보다도 더 중요한 장점은 저희 기술은 기존의 혈액 샘플을, 그러니까 연구실 단계 샘플이 아니고 환자 혈액 샘플을 전 처리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도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상에 특화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에버그린 투자파트너스 홍종국인데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점 하나가 아까 10분 만에 이렇게 진단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강조를 하셨는데요. 바이러스 진단은 신속성이 의미가 있겠지만 예. 암 진단에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좀 알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설립된 지가 지금 한 4년 정도 지나셨는데 예. 진단 쪽은 언제쯤 인허가를 마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나올 예정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분이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가 저희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인 신속성을 말씀드린 건데 더 중요한 장점,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갔을 때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시스템에 들어가서 선택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큰 로시의 시스템 같은데 아까 보였던 카테라 같은 시스템과 함께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이스루풋이 가능하다는 거죠. 빨리 한 샘플을 빨리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병원에서 많은 로드가 있을 때 정확하게 병원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임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이 저희가 언제 실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이 연구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을 연구원을 뽑아 시작한 지는 작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년 반 됐고요. 현재 시약 처가를 위해서 사전 조사 및 카테고리 컨설팅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되는 대로 바로 이제 허가 관련 반복 실험 및 이런 게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 연구자 단계의 IRB는 저희가 2건을 이미 승인받아서 임상 샘플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많은 질문이 좀 주셨는데요. 예.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예. 질량 분석기와의 분석법, 예. 비교해서 장단점도 좀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PCR 등등의 예. 이러한 진단 기술과 비교 실험을 해보셨는지, 예. 이런 정확도 개선이면은 어느 정도 수치로 이제 개선이 되었는지 좀 질문을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질량이라는 건 그냥 무게를 재는 거고요. 아마 GC 매스나 HPLC 매스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차가 있으면 완성차를 다 부서뜨려서 따로 완성차의 특정 부분들을 무게를 재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완성차로서의 활동하는 상태를 재는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가장 큰 장점이 이건 분해하거나 일부분을 재는 게 아니라 완성체를 그대로 완성차를 놔두고 얘가 얼마만큼 완성차가 다 어셈블리가 잘 됐느냐 또는 얼마나 빨리 잘 달리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기존 기술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PCR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체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아시겠지만 실제 질병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유전체 단계에서 단백질 단계까지 넘어가서 단백질이 기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사실은 단백질이 가장 좋은 타겟이긴 한데 유전체의 장점은 아주 저농도, PCI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저농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 단백질을 디텍하는 기술이고 이거랑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일라이자, 지금 이제 병원에 들어가 있는 게 그건데요. 일라이자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시스템인데 이거랑 비교 실험은 항상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일부 데이터는 그거와 코릴레이션이 잘 되지만 우리의 장점은 훨씬 빠르고 저렴하며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일라이자보다 사실 더 정확한 결과들이 있는데 그건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